안녕하세요. 주시장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늘 7월 14일 장중 시황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다음에 앞으로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전략을 잘 이용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이제 어려운 시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는 사실 이제 1.6%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4%까지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매수 사이드카가 한번 나오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7% 하락으로 마감을 하고 있고요. 선물 지수도 1.2%. 여기서 이제 매동 현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개인이 오늘은 반대매 포함해서 4조 3천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부분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반등 주면 뭐 손절 치거나 아니면 뭐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거의 대부분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전하고 좀 약간 비슷합니다. 9천억 정도의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 기관 특히 이제 금융투자 창구 쪽이죠. 2조 3천억의 이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연기금이 이제 1천억 원 정도 나머지를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ETF 상품입니다. ETF 상품이고 꼭 이제 상승한다고 해가지고 레버리지만 사는 게 아니라 인버스도 이제 사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순매수로 이제 찍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렇게 이제 ETF 쪽으로 이제 수급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현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제 바닥을 찍었다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더 가격 반등 주고 나서 이제 물량들을 전부 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피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 이제 베이스선 부분이겠죠. 예. 베이스선 부분 이제 이탈했다가 이제 뭐 반등을 뭐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부분 다 이제 뭐 주류로 위치가 돼 있다 보니까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저점이다 생각을 하고 오르더라도 물론 이제 오늘 아니어도 내일장 또는 모레 뭐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크게 던지려고 하는 기술적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저점이 찍혔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역시나 이제 저점 갱신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상 흐름을 보게 되면 800선이 이제 이탈을 하고 나서 이제 700선 부분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주봉 흐름상 보더라도 이미 이제 급격하게 꺾인 상태에서 하락세가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반대 매매 물량 또한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물량들이 이제 매도가 이제 매도를 부르는 그런 상황에서 코스닥 지수는 이제 700 포인트 깨면서 좀 더 이제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뭐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저기서 이제 시장을 다 죽인다 이렇게 아우성 치고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개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개인 투자들은 아직 버틸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어떠한 재반 조치, 액션 전략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으로 계속 이제 버티고 있는데 저도 이제 물론 개인 투자자 중에 하나지만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보면 또는 이제 하는 방법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오로지 이제 기도 매매만 통해 가지고 이제 반등 줘라, 반등 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더 빠져야 그다음에 호가창이 가벼워지고 물량들도 가벼워지면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코스닥이라든지 그때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저 생각을 합니다. 자, 종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양봉으로 전환이 되긴 했지만 1% 가까이 이제 상승으로 나와주고 있죠. 물론 이제 거래량으로 따져봤을 때 전일 거래량보다 이제 높게 나오기는 하겠지만 물론 이제 내일장에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왜냐 어제자에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고 나서 오늘자에 매도 사이드카가 한 번 걸리기는 했지만
이제 워낙에 인제 말들이 많고 논란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좀 약간 살려주는 쪽으로 이렇게 좀 선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장에도 반등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더 크게 내려간다고 저는 아직까지도 인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국에는 인제 장기 평선 부근에서 인제 반등을 주긴 했지만 계단식으로 만약에 내려간다고 하면 이 장기 평선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라고 인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봉상 흐름도 살펴보게 되면 인제 20선 부근에서 인제 강하게 인제 뭐 반등 주면서 올라오고는 있는데, 가장 의미가 있죠. 여기가 이탈을 하게 되면 거의 이제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적인 부분들은 하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투자분들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반등을 줄 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이제 지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월봉상 흐름으로 또 살펴봤을 때 5일선 부분에서 지금 정확하게 이제 뭐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한데, 이번 달에는 너무 악조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인제 뭐 중요할 수 있겠지만 추세 하락은 단기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제 SK 하이닉스겠죠. 자, SK 하이닉스도 인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와 다르게 인제 가격이 인제 많이 올라갔죠. 예. 그러면서 뭐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인제 추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차트를 인제 길게만 놓고 보더라도요, 여기에서 반등을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에서 60분 모사 인제 기울기가 꺾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추세 상승이었다면 이건 인제 추세 하락이라는 거거든요. 반등을 아무리 준다고 한들 전고점 부분까지는 당연히 못 가겠고, 어차피 세게 가준다고 해 봐야 200만 원입니다. 왜 200만 원이냐? 이제 차트를 좀 더 인제 당겨 보면 이 200만 원 가격대가 지금 현재 공방이 많이 있었던 지지 가격대였어요. 이 지지 가격대가 지금 현재 무너진 그런 상황입니다. 신규로 인제 저점을 갱신을 했죠. 그러면 여기 가격대가 심각한 악성 매물대로 변하는 그런 저항 가격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올라 봐야 최고치로 치더라도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인제 200만 원까지 만약에 운 좋게 올라왔다라고 가정을 하면 냅다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봉상 흐름도 마찬가지로 인제 백일선 부분까지는 삼성전자하고 다른 움직임이 있기는 있지만, 제가 인제 영상을 계속 끊임없이 인제 올려 드리고 그다음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인제 충분히 이야기를 해 드렸을 때 170만 원 부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마 가격 조정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인제 정확하게 인제 맞아떨어졌죠. 근데 인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살펴봤을 때 170만 원도 지금 1 차적인 가격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구간에 인제 위치가 돼 있으면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심화가 되고 더 세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면 150만 원 이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뿐만 아니라 저는 6월 달부터 시장이 인제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지금 저하고 같이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도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어플을 통해서도 인제 뭐 종목들을 이렇게 공유를 해 드리고 하지만, 지금 수익을 계속해서 많은 수익일 수도 있고 적은 수익일 수도 있겠지만 수익을 계속해서 창출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금들이 누적해서 쌓아 놔야 내가 물려 있던 종목도 물타기를 해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단타 매매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인제 자금을 늘어난 상태에서 큰 금액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수익 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투자분들이 그걸 모르니까 인제 문제인 거지, 알면은 이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이 반등 같은 경우에는 가짜 반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물론 인제 내일장에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인제 파동을 살펴봤을 때 반등 주면은 반드시 물량들이 튀어나왔습니다. 반등을 주면 반드시 물량이 튀어나왔습니다. 반등 주면은 무조건 매도 물량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어디 물량에서 나왔냐? 지금 외국인들과 기관 창구에서 물량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도 월봉상 흐름으로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월선 부근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아 주고 반등을 주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장대 음봉으로 지난달 상승분을 전부 다 메꿔 버린 상황입니다. 반등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제 20 주선을
터치를 하고 반등 주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인제 중요한 거 여기가 만약에 인제 추가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고점 부분에서 수렴을 해 준다고 하면은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지금 현재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제 외인들 매도세와 그다음에 인제 기관, 연기금의 인제 매도 물량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순수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 그다음에 미수 그다음에 스탁론 포함해 가지고 전부 다 이런 빚으로 물량들을 만약에 받아낸다고 하면은 외인과 기관들은 더 가격을 밀어버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2는 좀 약간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인제 순수 현금으로만 이렇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 반대 매매가 계속해서 속출되면서 자금들이 거의 깡통이 돼 버렸습니다. 계좌가 깡통이 돼 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신규로 매수했을 할 만한 포무 자금이 지금 현재 많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인제 우리 투자분들은 전국점을 갱신하러 올라가는 것보다 반등 주는 척 계단식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습니다. "반등 주는 척 했다가 물량 계속해서 튀어나온다." 이렇게 인제 이야기를 해 드렸는데 매동 상황을 한번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자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오늘자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보험, 투신, 연기금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중요한 것은 장 끝나고 종가상 비교를 해 봐야 되는데 이것들 전부 다 수급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매도로 인제 변환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순매수로 마감을 했다. 순매수로 마감을 했으면 반대 매매 물량을 잡아먹고 반등을 주는 그런 인제 물량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더욱이 여기에서도 공매도 상환 물량까지도 섞여 있습니다. 순매수라고 하기에는 이제 굉장히 약한 매수세죠. 예 약한 매수세가 지금 현재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는 척 그다음에 가격 이렇게 던지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창구에서는 JP모건도 지금 현재 신규적으로 계속해서 물량들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KB증권도 마찬가지예요. 덩어리로 이렇게 반등 주는 척하면서 덩어리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기금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해 주고 있지만 순매수 같은 경우에는 인제 32,000 주밖에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한 방에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그럼 ETF 상품을 계속해서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인제 오늘자 인제 뭐 반등을 주긴 했으니까 이런 이제 ETF 레버리지 상품도 반등을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인제 뭐 지수 따라가는 거고 결국에는 현물 따라가는 건데 ETF가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다 봐야 되는 겁니다. 결국엔 인제 ETF 쪽이 인제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제 상승이 나올 것이냐 하락이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ETF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별 문제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가 없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ETF를 없애자고 하는 이유는 제가 인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많이 해 드리지만 일단 머릿속에 '상승을 할 것이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깔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재료들을 끼워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게 이 ETF가 만약에 출시가 안 되고 없었다면 그럼 하락 조정이 없었느냐? 하락 조정이 당연히 나옵니다. ETF가 지금 ETF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라든지 매도 사이트카가 빈번하게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순수 현물도 마찬가지고 지수 하락을 하더라도 서킷 브레이커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무언가 이제 방패가 필요한 거죠. 예 총알바지가 필요한 거고.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렇게 또 문제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인버스를 사면 되지 왜 항상 인제 레버리지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저는 인제 이렇게 인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저점 구간에서 만들어 가지고 고점 대비하면 이게 몇 프로 수익이 나옵니까? 50% 수익이 납니다. 이게 일 주일도 안 걸린 그런 상황이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삼성전자 고점 부근에서 매수했거나 아니면 하이닉스를 고점 부근에 매수했는데 손절 타이밍을 놓쳤다. 그 일부 쪼금 속아내 가지고 손절 쳐서 이런 상품군들에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됐다면
그러면 손실 부분은 어느 정도 메꾸는 전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냥 막연하게 '올라갈 것이다.'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미국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습니다. 시장을 하락하게 되면 1에서 2% 정도 하락 조정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시세가 인제 발생이 되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유독 심하게 8에서 10%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상승했을 때 남들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1에서 2% 상승을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상승했습니까? 5% 이상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정상적인 거냐? 이것도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락할 때도 당연하게 5% 하락을 하고 10% 하락하는 것도 정상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ETF 상품 이전에는 그러면 어떤 흐름이 나왔었냐? 그때 1% 올라가고 2% 올라갔습니까? 5% 이상 지수 상승이 빈번하게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ETF는 별 문제가 안 된다." 내가 수익을 보고 싶으면 가격 하락이 인제 뻔히 보이고 있는데 인버스 찍으면 되는 거고, 반등 주고 있으면 그때 현물로 이제 본주를 사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사서 이용을 해 가지고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전략도 없이 무슨 주식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본다,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린다, 아니면은 강남 아파트 순수 현금으로 산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K 증시가 그래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 드리는 게 뭐냐면, 어 인제 환율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휴전 국가죠.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도 있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크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싶더라도 외인들의 자금 머니 파워로 인해 가지고 상승 부분이 압력을 받고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서야 HBM,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제 영업 실적이 인제 높게 나오니깐 해외에서 "야 너희들 원래 저평가했으니까 이번에 인제 불장 사이클 이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인정해 줄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 어차피 이 사이클 자체가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지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효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인제 이 저평가 받았다고 해 가지고 수백 년 동안 이어온 이 자산 시장 규모를 한 번에 불장 사이클, 반도체 사이클이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인정을 해 주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하이닉스가 인제 많이 올라갔으니까요. 하이닉스를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지난해 어떻게 보면 인제 올 초부터 인제 가장 크게 인제 상승이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인제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그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인제 계속해서 인제 엄청나게 인제 올라왔고, 그다음에 LTA 장기 계약이죠. 장기 계약이 2027 년도까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실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인제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숫자가 발표가 명확하게 인제 찍히면 이 기대 심리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재료 소멸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하락합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인제 마찬가지죠. 사상 최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한참 올라갔다가 결국엔 그다음 날 계속해서 인제 하락이 인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재료가 소멸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은 1 년, 2 년치의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돼 가지고 전부 다 땡겨 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2028 년도부터 인제 이 매출 규모가 유지가 될 것이냐, 이게 인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차익 실현들이 인제 전부 다 나오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서야 이제 2028 년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지금 현재 이 차트를 보게 되면 하이먼 미스키의 버블 차트랑 똑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인제 새로운 논리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하이닉스 저평가 받았으니까 400만 원 간다. 500만 원 간다. 삼성전자 50만 원까지 간다. 새로운 논리가 부여가 되면서 잠깐 조정 주고 반등 줄 때 '아 인제 건강한 조정이다.' 아직까지 버틸만 하거든요. 그러면서 인제 가격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공포 지금 초입 단계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반대 매매 물량이 이번 달만 들어왔을 때 봤을 때 약 1조 정도 반대 매매 물량이 나갔습니다. 그것도 인제 개인 투자 계좌가 이렇게 나갔는데 아직 더 나가야 됩니다. 예. 최소한 10조 정도 이상은 나가 줘야 거기가 이제 단기적인 이제 저점을 찍고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인제 반등 줘 봐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더 높게 던지려고 하는 길쪽 반등 구간이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포 구간의 초입이다 보니까 더 빠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분들은 아무런 전략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못하냐?
내 계좌에 인제 손실금이 가장 크게 인제 찍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내가 순수 현금으로 1,000만 원을 만약에 마련을 하려면 2,000만 원어치의 물량을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야 실적이 인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더 올라갈 것이다. 전고점까지 올라갈 거다.' 그리고 이번에 인제 고점 부근에서 인제 매수하셔 가지고 손실 보시는 분들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냐. '내 가격까지 오면 전부 다 던질 것이다.' 절대 안 오죠. 왜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과연 적을 것이냐? 대다수입니다. 누가 올려줍니까? 외인들이 올려주겠어요? 기관들이 올려주겠어요? 다 안 올려주죠. 제가 만약에 외인이든 기관이든 간에 절대 안 올려줍니다. 오히려 가격 밀어버려 가지고 좌절시키고, 그냥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을 택하고 말지, 절대 인제 못 올려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하락과 상승과 여러 경험을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빠지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인제 대통령이 나오게 되죠. 바로 인버스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인버스로 갈아타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왜 누구는 손실 보고 누구는 수익 보고 있을까? 이게 바로 경험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당장 영상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단에 주식형 어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그 순서가 있죠. 안드로이드 그다음에 앱스토어 주연이 검색을 하셔 가지고 부엉이 그림 그려진 것만 다운을 받으세요. 전부 다 이제 100%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다 인제 직장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방송을 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까지 계속해서 보내 드리고 있어요. 오늘 두 종목을 공략을 했습니다. 자, 테스라는 종목을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소부장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본전 부근에서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제 파세코라는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자, 파세코라는 종목이 인제 위닉스가 상한가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는데, 7,850 원에 들어가서 이 급등을 전부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인제 투자를 하면서 어떻게 인제 매매를 진행을 할 거고, 그다음에 수급들도 인제 전부 다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가, 이걸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여기 보시게 되면 7월 14 일입니다. 7월 14일 파세코 7,850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문자 다 보내 드렸고요. 지금 현재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받아먹고 끝냈습니다. 단타를 이렇게 치면서 매매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쉽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빠르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 빠르게 공략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디에서 지금 현재 진행을 해 드리고 있냐?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 전부 다 혜택을 다 받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제 늦지 않게 들어오셔 가지고 시장 반등 준다, 반등할 것이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현실감 있게 적극적으로 절실하게 원하시는 분들만 다운 받으시고 수익들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다시 한번 박아 주시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반드시 반등 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도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